위클리 강명을 하면서 제보를 저희가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좀 더 많이 한 주간의 강명시 이슈를 전하는 위클리 강명 정보통. 오늘도 저희가 4가지 소식 준비를 했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단독 보도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서 근로자들 성희롱과 또 갑질, 폭언 방치에서 논란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광명시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급 편성에 지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광명시와 국립수목원이 경기 정원 문화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MOU 체결했다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전국 평생 학습도시협의회 11대 회장으로 연임 선출됐다는 소식까지 총 4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광명도시공사에서 성희롱, 갑질, 폭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측에서 이를 방치했다라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그 노천 카페 사업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이제 A씨가 무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성희롱 또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이제 최초 문제 제기가 작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 무기직 근로자들이 이 건에 대해서 고충상담위원을 찾아서 고충상담을 이제 최초에 한 게 6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약 2개월 동안이나 방치가 되다가 그 이후에도 이제 처리 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결국 8개월 만에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부터 좀 문제 제기가 더 심화가 돼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죠.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징계 처분을 받았고, 다만 이제 당사자는 이제 억울해서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요. 이제 이거의 핵심은 그 고충상담위원회에게 고충상담을 했을 때 어떤 그 갑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 건에 대해서 2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개월 동안 이제 그때 사장 대행이었던 본부장에게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2개월 동안 완전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가 그 이후에도 지연되어서 결국 피해자들이 계속 방치되었었던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게 네, 핵심이죠. 네, 핵심입니다. 이 도시공사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2021년 8월까지 임기를 마친 전 사장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죠. 지역 언론사와 소송도 벌이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 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 직원 항명 사태도 있었죠, 그죠? 네, 그 작년 4월에 뭐 인사이동 관련된 부분들 항명 사태도 있었는데, 제가 좀 더 들여다 보니까 그 노조하고 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본부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사장 대행을 맡겨놨으면 사장 역할을 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도시공사를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하면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갑질을 한 사람보다 갑질을 할 수 있게 만든, 그죠? 그 환경을 만든 네.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본부장해서 사장 대행을 하면 전반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하고 있던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개선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성희롱 갑질 폭언 관련된 부분은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에, 그래서 저희가 2탄, 3탄을 지금 보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새로 부임한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문제를 알고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명확히 잘못된 것이니 내부적으로 합당한 답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신 사장님 또한 이 도시공사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전문 경영인이 와서 도시공사를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판을 하기에 앞서 앞으로 어떻게 도시공사를 운영을 해 나가는지를 보고 전문 경영이 못지않게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의 그 능력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문제들을 좀 고여있는 물들, 그리고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사 관련된 부분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서 도시공사의 그 썩은 사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속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구니 전체가 썩어버려서 바구니를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 사장님이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네. 자, 두 번째 소식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광명시 의회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편성 지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 합의 이후에 2월 3일 오늘이죠. 광명시 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이제 관련 조례안과 또 예산을 심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죠? 이게 난방비가 많이 인상이 돼서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생계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를 받거나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1인 가구 15만 3,700원, 2인 21만 1,600원, 3인 28만 8,200원, 4인 38만 5,3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사무에서 가서 신청을 하면 된대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가족 중에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이 있거나 가구 구성원 중에 또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구 구성원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셔서 난방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전기세 등등 관리비도 다 오른 상황이라 다들 이제 부담이 크실 텐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번 이제 원포인트 임시회와 또 빠른 합의로 그런 분들이 빨리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매출이 사실 많이 오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뭐 최저임금도 올랐고 그다음에 난방비도 많이 인상이 돼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상공인들 지원도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해보셨으면. 네. 자, 세 번째 소식이죠. 네, 광명시와 국립수목원이 경기 정원 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MOU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별게 공약이긴 그죠. 하셨는데 이제 안양천을 이제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셨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맥락이랑 같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또 국립수목원이랑 MOU를 맺으면서 앞으로 정원문화 확산, 그리고 이게 곧 또 탄소 중립이랑도 그렇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선도하는 도시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2050 그죠? 제로백. 네, 맞습니다. 그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들. 결국은 정원이 많아지면 정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또 배출하고 뭐 이런 부분들. 광명시가 올해 경기 정원 박람회를 개최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박 시장의 탄소 중립 정책과도 상당히 밀접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광명 인사이드 시간에 담당 실무자를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이제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개최가 핵심인데 또 업무 협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 외에도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이제 정원 전문가 양성이랑 또 국민 인식 제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활동 정보 네네. 등등 다양한 이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거 이외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탄소 중립 또 이제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서 광명시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죠? 그렇죠. 뭐 세빛공원에서 정원박람회가 10월에 이제 개최된다고 하니까 좀 어떤 형태로 공원이 조성이 될지 또 기대도 되고 다음 주 저희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11대 회장으로 또 연임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10대 회장도 하셨었는데 그죠? 네, 이어서 11대 회장까지 네, 맡게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9월이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회장 자격으로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저 유럽을 방문을 했죠. 그죠? 저희가 작년에 박 시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상당히 지금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하시고 그죠? 네. 선도하려는 그런 부분도 네, 있고 작년에 평생학습은 장학금이 결국에는 조례 제정이 못 됐죠. 네, 조례 제정은 못됐고 현재 이제 입법 예고 상태이긴 올라가 네, 있죠. 올라가 있죠. 어제 평생학습 원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해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책정이 안 됐다. 예산은 책정이 안 됐는데 그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다라고 원장님하고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조례 관련된 내용도 제가 들여다봤는데 작년보다는 좀 많이 개선된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데 어쨌든 저는 이 평생학습 이 장학금이 기존의 광명에 있는 플랫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플랫폼들과 같이 좀 유사하게 그죠? 그런 유사한 플랫폼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이런 유사한 정책이 있거든요. 네. 같이 또 협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을 찍기 위한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입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또 광명 시인이만큼 또 시장님이 이번에 그 도시협의회 회장도 연임 선출도 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관련된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또 우리 나중에 광명 인사이더에 한번 네, 모셔서 네. 심도 있는 말씀도 나누고 그죠? 시장님 모시고 이제 평생 학습 도시 관련된 부분들, 네. 또 정책, 그죠? 네, 지원금 관련된 부분도 한번 모셔서 설명을 하셔야겠죠. 네. 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직접 전달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 한번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꼭 나와서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금 위클리 강명을 하면서 제보를 저희가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저희 그 도시공사 관련 건도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취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혹시 뭐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춥죠, 그죠? 많이 춥습니다. 네, 많이 추운데 추운 날씨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 신경 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곧 봄이 오죠. 오죠. 따뜻한 네. 봄날 전에 이런 추위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